있습니다. 외교부 마크하고 외교부 건물이고요. 외교부는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외교부가 하는 다양한 일이 있을 텐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가 바로 해외에 있는 우리 국민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일입니다. 해외 여행 환경을 분석해 보면 최근에 이제 해외 위험 요소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테러, 전쟁, 자연재해, 또 대형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고 우리 국민이 피해를 입은 그런 최근에 있었던 해외 대형 사건 사고를 보더라도 작년에 이집트 관광버스 테러 사건으로 이제 사망자도 발생을 했었고요. 러시아 베링해에서 있었던 오룡호 침몰 사고로도 사망자와 실종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싱가포르에서 있었던 그 에어아시아 추락 사고에서도 우리나라 사망자가 있었습니다. 올해에는 이제 네팔 지진이 있었고 또 중국에서 지방행정연수원 버스 사고가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재외국민 보호 수요가 이렇게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보고 있는 거는 우리 국민 1,600만 명이 매년 출국하고 있고 또 재외국민, 여기서 재외국민이라는 말은 이제 장기 거주하시는 분들을 말하는데요. 260만 명이 해외에서 장기 거주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우리 국민들이 해외여행을 떠나는 목적지가 다변화되고 있고 또 재외국민 사건 사고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오른쪽에 그래프 보시면은 이제 외교부에서 집계하고 있는 재외국민 사건 사고인데 가해 사건하고 피해 사건 합쳐가지고 이렇게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처음으로 10,000건을 돌파했고 올해에도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재외국민 보호의 업무에 대해서도 이제 우리 국민, 언론, 정치권의 높은 관심과 또 기대를 받고 있는 그런 분야이기도 합니다. 이건 저희 과에서 만든 해외여행의 안전한 집짓기라는 것인데요. 가장 중요한 게 우리 국민의 안전의식. 여러분들이 해외에서 사건, 사고를 당하셨을 때 외교부와 재외공간이 우리 국민들을 돕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좋은 것은 사건, 사고가 나지 않는 게 사실 제일 좋습니다. 피해 사건이든 가해 사건이든 나지 않는 게 제일 좋기 때문에 저희는 사건, 사고 예방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의 안전의식을 토대로 해서 사건, 사고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리고 또 나서는 안 되겠지만 날 경우에 우리 국민 사건, 사고를 저희가 도울 수 있도록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면 해외 안전여행 집짓기가 완성이 됩니다. 외교부의 사건, 사고 예방 대응 시스템은 이제 외교부의 재외국민 제가 있는 재외국민 보호과와 저희 옆에 있는 재외국민 안전과 두 과에서 해외 우리 국민 사건 사고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매우 다양한 이제 예방 시스템,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 모두 여러분들이 이제 이용하실 거는 아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좀 실용적으로 필요한 거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예방을 매우 중시합니다. 그래서 사건, 사고 예방의 핵심은 해외 안전여행 홍보. 그래서 여러분들의 안전의식을 제고해서 해외에서 사건, 사고를 가능하면 당하지 않도록 하는 게 저희의 목표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 교육에 불러주셔서 기쁜 마음으로 왔습니다. 외교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건, 사고 예방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행 경보 제도 혹시 들어보셨나요? 외교부에서 이제 운영한 지 꽤 되었는데요. 저희가 4가지 여행 경보, 4가지 색으로 구분해서 남색 경보, 황색 경보, 적색 경보, 흑색 경보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색 경보의 의미는 신변 안전에 유의하십시오. 황색 경보는 신변 안전에 특별히 유의하십시오. 적색 경보는 여행 불가, 철수 권고이고요. 흑색 경보가 이제 가장 강합니다. 이건 여행 금지이고 여권법에 따라서 여행 금지국에 가시는 경우는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가시게 될 나라를 한번 훑어보았는데 미국이나 유럽이나 대부분 이렇게 선진국으로 많이 가셔가지고 사실 여행 경보 제도에 크게 문제가 될 만한 국가는 거의 없으신 것 같더라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여행 금지국 제도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아프가니스탄에서 샘물교회 피랍 사건이 있었고 그 이후에 이제 여행 금지국 제도를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6개국이 지정되어 있는데요. 소말리아, 아프간, 이라크, 예멘, 시리아, 리비아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최근에 저희가 회의를 해가지고 이 기간을 또 6개월 연장했습니다. 앞으로 6개월도 이 6개국은 우리 국민이라면 가시면 안 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나가시는 국가에서 이 국가에 갈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아도 좋으니까요. 그냥 이거는 상식 차원에서 가면 안 되는 나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외교부에서 사전 등록제 동행이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외교부 홈페이지에서 이제 이따가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외교부 홈페이지와 또 별도로 해외 안전여행 홈페이지를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입하실 때 이제 가는 나라의 목적지, 그리고 어느 기간 동안 간다, 그리고 내가 어디에서 머물 것이다, 그리고 한국에 있는 내 가족 연락처는 이렇게 있다, 이렇게 알려주시면은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안전한 나라에 가시지만 혹시라도 테러 이런 거는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으니까요.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 이런 선진국에서도 테러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신 곳에서 예를 들어 테러 사건이 있다, 아니면 대형 교통사고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족이 한국에서 여러분들이 안전한지 확인하고 싶어 하실 때, 그럴 때 저희가 미리 이렇게 등록을 해놓으시면 저희가 여러분들의 위치를 좀 더 쉽게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외교부에서 운영하는 해외 안전여행 홈페이지인데요. 이 홈페이지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뒤에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또 모바일 영사 한 라인이 있습니다. 이것도 조금 이따가 체크리스트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또 외교부에서 이제 해외 안전여행 방송이라고 YTN하고 KBS 월드 라디오, KBS 월드 뉴스에서 하고 있는데요. YTN이나 KBS 월드 다 해외에서도 시청 가능한 프로그램이어서 여러분들이 해외 나가셔가지고 종종 보시게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올해 캠페인 영상을 2개를 만들었는데요. 지금 공항하고 그리고 많은 곳에서 지금 홍보를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데 만든 지는 지금 한 1, 2주밖에 안 돼가지고 아마 못 보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섯 달 전부터 세운 계획, 넉 달간 아르바이트, 여행책 여행 다큐 완전 정보. 드디어 나의 첫 해외여행. 딱 하나 빠뜨렸다. 다음 기회로 필요할 것 같다. 미리미리 확인하겠지? 맹청아. 여행 경보제도부터 여행 체크리스트까지 미리미리 확인하자. 해외 안전여행. 야 나와 이제. 이 메시지는 가시기 전에 꼭 여행 정보를 확인해 주십시오이고요. 여러분들이 물론 지금 가시는 나라가 안전하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 미국에 가셔도 미국에만 있으시는 건 아니잖아요. 휴가 때 멕시코에 놀러 갈 수도 있고 남미에 놀러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꼭 본인이 지금 가시는 나라가 안전하다고 해서 나는 여행 정보 신호등을 다시 볼 필요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놀러 가시기 전에도 멕시코나 남미 위험한 곳이 많습니다. 꼭 확인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제 저희도 한 편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을 위해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 새벽반 회화 6달 약속은 항상 이태원 드디어 나의 첫 프리토킹 아민 뭐? 82 3210 영사 콜센터 비급할 땐 바로바로 영사콜. I know. What would you like to have for your main course? 아, 영사콜. 이건 이제 외교부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영사 콜센터에 저희가 올해부터 조금 새로운 서비스를 도입을 했는데요. 3자 통역 서비스라고 해서 영어뿐만 아니라 뭐 영어, 일본어, 중국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다양한 외국어를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방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위급한 상황에만 뭐 경찰이 나를 끌고 가려고 한다든지 이렇게 아니면 병원에 가서 아픈데 내가 배 아픈 거를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없을 때, 그렇게 위급한 상황에만 레스토랑에서 메뉴 주문할 때 쓰라는 게 아니고요. 위급한 상황에만 쓰시도록 만든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이걸 하려고 저희가 이번에 3자 통역하시는 분들도 새로 뽑았거든요. 해외에 나가실 때 물론 다 외국어를 잘하셔서 가시는 나라에서는 크게 도움은 안 되시겠지만 또 다른 데 놀러 가셨을 때 필요하시면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외교부에서 이제 해외 안전여행 서포터즈라고 해서 대학생 서포터즈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서포터즈 친구들이 이제 공항에서 캠페인도 하고 또 외교부 직원들하고 같이 뭐 아이디어 회의도 하고 다양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저희가 수시로 공항에서 이제 캠페인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하철 광고, 뭐 공항 리무진 광고, 또 공항 카트 광고 이런 걸로 외교부에서 하고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응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사 콜센터인데요. 2005년에 우리 국민의 해외 사건 사고 위급 상황에 대한 24시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졌고요. 지금 조직 운영 여기에 있는 것보다 조금 더 늘어났습니다. 이번에 확대 개편을 하면서 조금 늘어났고요. 번호는 그대로입니다. 번호는 제가 이따가 꼭 다시 한 번 더 강조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사 콜센터가 좋은 점이요. 여러분들이 이제 뭐 예를 들어 미국에 가시면은 미국에는 저희 공간이 매우 많거든요. 워싱턴 DC에 대사관이 있지만 뉴욕에 총영사관이 있고 보스턴에 총영사관이 있고 LA에 총영사관이 있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어떤 도시에 계실 때 내가 있는 도시의 관할이 어떤 총영사관인지 잘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한 도시에 있다가 다른 도시로 어디 잠깐 놀러 갔을 때 이 도시를 관할하는 총영사관은 어디인지 모를 때가 있고 그럴 때 굳이 다 그거를 인터넷으로 검색하고 막 찾아보실 필요 없이 그냥 영사 콜센터에 전화하셔서 내가 지금 어느 도시에 있는데 어떤 일로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면은 그쪽에서 그러면 이분한테 전화를 하시면 됩니다 하고 연결을 다 시켜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번호 외울 필요 없이 영사 콜센터 번호 하나만 외우면은 세계 어디에서든지 바로 연락을 취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신속 해외 송금 제도인데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이용하게 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넣어두었습니다. 2007년부터 외교부에서 이제 은행과 협력을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해외에서 우리 국민들이 지갑을 분실하거나 소매치기를 당해가지고 긴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 신용카드까지 다 뺏겨가지고 돈이 없을 때 그럴 때 이제 도와드리려고 만든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소매치기를 당하셨다 그러면은 대사관에 가가지고 신속해외 송금 제도를 이용하고 싶습니다 하시면은 절차가 어떻게 되냐면요. 한국에 있는 여러분들의 부모님이나 지인이 이제 한국에 있는 우리은행 수협, 농협, 이제 외교부 계좌가 따로 있습니다. 이 송금 제도를 위한 계좌가 있는데요. 그 계좌에 예를 들어 여러분 어머님이 100만 원을 넣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100만 원이 입금된 게 확인되자마자 대사관에서 바로 그 100만 원에 해당되는 현지화로 여러분들께 바로 돈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카드가 없고 그러면은 은행에 갈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일 때 대사관에서 긴급하게 이제 도와드리는 건데요. 이거를 쓰시려면은 이제 일단 한국에 있는 지인이 돈을 넣고 그걸 확인되자마자 쓸 수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나중에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 소매치기, 절도 등으로 긴급하게 돈이 필요하실 때는 이 제도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해외 안전여행 출국 전 체크리스트 10가지입니다. 체크하세요, 클릭하세요, 확인하세요, 활용하세요, 기억하세요, 준비하세요, 준수하세요, 거절하세요, 경계하세요, 알려주세요. 참 많습니다. 먼저 체크하세요인데요. 사건 사고 시 이제 해외 공간에서 제외 공간에서 여러분들을 얼마나 도와드릴 수 있는가 그 범위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단 경찰 신고는 직접 하셔야 되고요. 항공권 재발행은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이나 해당되는 항공에서 이건 대사관에서 도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숙소 제공이나 현금 대고도 불가능하고요. 하지만 대사관에서 도와드릴 수 있는 거는 여권 재발급 요청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뭐 체포 구금은 뭐 여러분들과 크게 관계가 없을 것 같고 클릭하세요. 이제 외교부 해외 안전여행 홈페이지입니다. www.영사.go.kr이고요. 여기 들어가시면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모든 정보를 다 찾으실 수 있고 검색을 하시면 되는데요. 국가 예를 들어서 미국 검색하면은 이제 미국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이 쭉 나오고요. 또 공지사항으로 해서 최근에 미국에서 있었던 사건 사고 이런 거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확인하세요. 아까 보여드렸던 그 여행 경보 신호등 제도.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시든지 가시기 전에 이 나라가 안전한지 그리고 안전하지 않다면 내가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활용하세요. 해외 안전여행 앱 모바일 영사 핫라인인데요. 저희는 매우 이 앱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게 정부에서 만든 앱 중에 다운로드 순위가 2위입니다. 1위는 국세청의 홈택스이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세금 환급 받으려는 분들과 뭐 연말정산 그게 다 그걸로 하기 때문에 거의 이기기가 불가능하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인기 있는 앱인데요. 자 모두 핸드폰을 꺼내셔서 아마 안 받으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이 지금 구글 플레이도 좋고 뭐 아이폰이시면은 애플 스토어에 가셔가지고 해외 안전여행 검색하시면은 바로 제일 위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해외 안전여행을 다운받아 주시고요. 이게 저희가 일부러 그 해외에 나가시면 로밍 데이터가 너무 비쌀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로밍 데이터 이제 5% 하시는 분들이 많은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일부러 오프라인에서도 활용 가능하도록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용량이 좀 왜 이렇게 좀 크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오프라인에서도 쓰실 수 있도록 만드느라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해외 안전여행 앱을 갖고 계시면은 이제 이게 제가 좀 다운 받아놓은 앱인데요. 여기 화면에서 크게 보시면은 여기 영사 콜센터 제일 왼쪽에 있는 전화 버튼 누르시면은 한국에 있는 영사 콜센터로 바로 전화하실 수 있고요. 이거 말고도 여러분들 해외 가셨을 때 문자 다 받으셨죠? 로밍, 외교부 영사 콜센터, 위급 상황 시 전화하실 그 똑같은 번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왼쪽에 보시면 대사관, 총영사관은 이제 모든 대사관과 총영사관의 핫라인 번호, 24시간 연결 가능한 번호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현지 긴급구조 번호는 우리나라는 경찰 112 그리고 소방차 119 그게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해외 여행 가셨을 때 그거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럴 때 그 국가별로 긴급 구조 번호 다 있습니다. 경찰 불났을 때 아니면 뭐 아플 때 그 번호를 다 국가별로 수록을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위기 상황 뭐 대처 매뉴얼 그리고 여행 경보제도 또 좌충우돌 상황별 카툰 이렇게 다양하게 했고요. 또 만약에 GPS 활용이 가능하신 곳에 있으시면은 내 위치, 공간 위치 찾기 보시면은 내가 지금 대사관하고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그 맵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사관 찾아갈 때도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5번째가 기억하세요. 이제 영사 콜센터입니다. 이 번호는 꼭 외우시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 해외 가시면은 뭐 앱에 있으니까 앱에 있는 번호로 바로 하셔도 되고 그리고 또 로밍 해가시면은 로밍 문자로 또 옵니다. 그래서 이 국내에서는 02-310-0404이고요. 외국에서는 무료 번호, 유료 번호가 있는데 무료 번호는 되는 나라가 있고 안 되는 나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안전하게는 이제 유료 번호를 외우시는 게 좋은데 3210-0404 간단하죠. 이것만 외우시면은 나중에 문제가 없으실 겁니다. 그리고 6번째 준비하세요입니다. 여권, 비자, 여행자 보험, 신분증, 사진, 그리고 각종 사본. 이제 해외에서 예기치 못한 분실, 질병 등 각종 사건 사고에 대비해서 이런 각종 서류 사본을 따로 갖고 계시면 요건 발급 받으러 갈 때도 그냥 가시는 거하고 사본 미리 갖고 가시면 훨씬 빨리 나오거든요. 그래서 각종 이런 서류는 사본을 이렇게 좀 따로 보관을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7번째 준수하세요. 현지법과 규범. 로마에서는 로마법을 따르라. 이제 국가별 안전정보를 통해 현지법과 관습을 숙지하세요. 아까 말씀드렸던 해외 안전여행 홈페이지에 국가별 안전정보 이제 국가 검색을 하시면은 현지에 좀 특수한 문화가 있을 경우 거기에 다 또 저희가 수록을 해 놓았거든요. 이제 뭐 미국이나 이제 유럽 가시는 분들은 사실 우리나라하고 크게 그렇게 다른 거를 못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다른 나라 이제 여행 가시거나 그럴 때 그 현지법과 규범 꼭 준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8번째 거절하세요. 모르는 사람의 수화물 운반 부탁.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작년 말에 우리나라 그 중국 광저우에 있는 한인 야구 동호회가 마약 사건에 연루되어가지고 13명이 이제 체포되었다가 지금 보석으로 풀려난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분들이 자기 짐이 아닌데 지인이 이제 그 캐리어 몇 개를 주면서 이거를 당신들이 중국에서 호주로 이제 그분들이 야구 친선 경기를 하러 가기로 되어 있었거든요. 동호회 친선 경기인데 호주에 가면은 그 팀한테 줄 선물이다. 그러니까 갖고 와라. 그래서 캐리어를 맡겨서 그거를 갖고 광저우 공항에서 가다가 걸렸어요. 그래서 나왔는데 마약이 정말 많이 나왔거든요. 수십 킬로가 나와가지고 그분들 정말 본인 짐도 아닌데 지인의 짐인데 지금까지도 좀 아직 수사는 끝나지 않았고 수사는 계속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가방에서 마약이 발견될 경우 수사 당국에 의해 마약상업범과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제 사례를 보시면은 캐나다에서
관광 중 친구를 통해 알게 된 현지인으로부터 가방 운반을 부탁을 받고 캐나다에서 출국하려다가 현지 공원 당국의 마약 소지 혐의로 체포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샌디에고에서도 우리 국민이 멕시코에서 샌디에고로 돌아오는 중에 만난 여성의 부탁으로 차를 운전하다가 국경에서 이제 트렁크를 열어보니까 아니면 뭐 차 아래 이런데 마약이 나왔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모르는 사람의 수화물 운반 부탁은 거절하는 게 좋고 알더라도 그런 사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광주 같은 사건도 아는 사람이었거든요. 지인이 부탁해가지고 해준 건데 그 사람이 속인 거죠. 결국은 마약을 운반을 하는 게 시켰던 거고. 근데 뭐 아시겠지만 나라마다 이제 마약 범죄 처벌이 약간씩 다르지만 대부분의 나라가 마약 운반은 매우 무겁게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범죄에 연루되지 않기 위해서는 모르는 사람 또 지인이더라도 수화물 운반 부탁은 거절하는 게 최선의 방법입니다. 네, 그래서 예방 방법으로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요. 좀 중요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모르는 사람하고 국경을 같이 넘는 이렇게 하다가 이제 마약 사건에 연루된 케이스를 저희가 많이 봤거든요. 모르는 사람하고 같이 넣었다가 아니면 차를 타고 모르는 사람하고 히치하이킹 해가지고 차를 타고 같이 넣었다가 차에서 마약이 나오면 이 사람도 같이 공범으로 몰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아이들의 장난감을 통해서도 뭐 이런 좀 극단적인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뭐 9번째, 경계하세요. 모르는 사람의 지난 친절. 자, 낯선 사람이 건네줄 음식물이나 한국과 한국어에 관심이 많다는 현지인을 경계하세요. 실제 저희가 접수했던 사건을 보면은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길을 안내해주겠다며 외국인이 말을 걸어와가지고 함께 관광을 하던 중에 샌드위치를 먹고 의식을 잃고 그리고 뭐 소지 물품 다 절도당하고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번째, 인도. 혼자 여행 온 관광객에게 사진을 찍어달라고 한 다음에 음식을 받아오면서 약물을 몰래 타는 수법으로 금품을 가지고 가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특히 인도에서 좀 이런 사건이 많았는데요. 이제 모르는 사람이 주는 음식물이나 음료수는 가급적 드시지 말고 조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소매치기 방지를 위한 팁인데요. 사실 소매치기 내가 당하겠어. 내가 조심하면 되지. 생각하면 되지만 저도 당했습니다. 저도 영국에 놀러 갔다가 한번 털려봤고요. 한번 저는 스마트폰을 털렸습니다. 정말 그냥 몰랐는데 가방이 열려 있고 스마트폰만 딱 갖고 갔더라고요. 정말 여러분도 물론 조심하시겠지만 소매치기는 누구든지 당할 수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현금은 그날 사용할 만큼만, 그리고 식당에서도 가방은 눈에 보이는 곳에, 그리고 여행 경비는 분산하여 소지하고, 걸을 때 가방은 가급적이면 이렇게 한쪽 어깨에서 이렇게 다른 쪽으로 X자로 매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리고 모르는 사람이 말을 걸어오거나 옷에 이물질을 묻히는 등 주의를 끄는 행동을 할 시에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이게 최근에 이제 유럽에서 좀 많이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독일, 뭐 프랑스, 이탈리아 이런 데에서 횡단보도에서 신호 기다리고 있을 때 현지인이 와가지고 이렇게 툭툭 치면서 너 여기 새똥 묻었다. 내가 치워줄게. 이렇게. 그래서 그래 새똥 묻었어. 친절하네. 뭐 이렇게 하다 보면 갖고 가버리는 거죠. 그런 일행이지만 일행인 척 아닌 척 하면서 한 사람은 주의를 끌고 한 사람은 가방을 갖고 가버리고 이러는 사건이 최근에 뭐 독일, 프랑스 이쪽에서 좀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호텔 등 숙소에 있을 시에도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무슨 소리가 나는데? 괜찮은 건가요? 네네. 네, 10번째, 알려주세요. 나의 여행 일정을.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사전 등록제 동행인데요. 동행을 이용하셔도 좋고, 그리고 가급적 한국에 있는 가족분들에게는 미리미리 일정을 알려주시는 게 이제 가족분들이 걱정하는 거를 덜 수 있는데요. 사실 저희 과가 이제 전화를 많이 받는 게 유학 간 딸 아들이 연락이 안 된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 실종됐다. 부모님들이 전화를 많이 주세요. 근데 미국에 있는 친구들은 10중 8구 멕시코 칸쿤에서 놀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짧은 스프링 브레이크 막 일주일 막 이렇게 짧은 방학이 있을 때 부모님한테 말 안 하고 멕시코에 가서 놀고 있는데 부모님은 우리가 없어졌어요 이러면서
전화하시는 경우도 많고 또 호주 뭐 워킹홀리데이 간 분들도 일하다가 보면 또 휴가를 가시잖아요. 휴가 가셨는데 짧게 휴가 가면서 또 핸드폰이 좀 잘 안 터지는 곳으로 가거나 그럴 경우에 아니면 또 핸드폰을 잃어버렸는데 부모님이 알고 있는 유일한 연락처가 핸드폰인데 근데 그 핸드폰을 잃어버리고 뭐 일주일 동안 이게 핸드폰이 없는 상태로 살았던 거예요. 근데 그런 경우에 우리나라야 뭐 핸드폰 하루 빨리 개통하잖아요. 근데 나라에 따라서 그게 안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인터넷이 갑자기 끊겨가지고 뭐 일주일 동안 인터넷 수리기사가 안 와가지고 연락이 안 될 수도 있고 이런데 한국에 있는 가족분들은 너무 걱정을 많이 하시고 뭐 외교부에 신고하는 것뿐만 아니라 경찰서에 가서 실종 신고해가지고 저희한테 접수되는 건도 많거든요. 이런 걸 이제 방지하시기 위해서는 가능하면 연락처를 여러 개 있으면 좋겠죠. 핸드폰도 드리고 뭐 이메일도 드리고 카카오톡도 하고 해가지고 한 연락처가 끊기더라도 다른 연락처로 계속 연락이 되도록 하시는 게 좋고요. 그렇지만 조심하실 거는 페이스북이라든지 SNS에 너무 본인의 일정을 공개적으로 하면은 그건 오히려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행 일정을 친구들하고 가족들하고 공유하는 건 좋지만 내가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들과만 하는 게 좋고요. SNS에 너무 공개적으로 그걸 이렇게 해서 다니다가는 보이스피싱 이런데 오히려 악용될 우려가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례를 하나 보여드리면요. 뉴욕으로 이제 유학 간 딸을 둔 분이 남자로부터 딸을 납치해 데리고 있다 뭐 이런 전화를 받아가지고 해외 보이스피싱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사실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보이스피싱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항상 한국에 있는 가족들하고 연락할 수 있는 연락을 적어도 2개 이상은 계속 유지하시는 게 예방하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해외에 안전하게 다녀오시고요. 이거는 아시겠지만 이거 아시나요? 이 토끼랑 코니와 브라운 라인 그 메신저 캐릭터인데 저희가 올해부터 라인하고 같이 그 해외 안전여행 캠페인을 올해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명예 외교관이 되어가지고 여러분들 공항 가시면 보시게 될 거예요. 공항에 이제 그 스크린에 코니하고 브라운이 이 비행기를 타고 막 가면서 막 외교부와 라인이 함께 뭐 해외 안전여행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항에서 자주 보시게 될 겁니다. 네, 안전하게 다녀오시고요. 혹시 질문 하나 있으시면. 그러면은 제가 강의를 잘한 걸로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 꼭 그 앱은 지우지 마시고요. 앱은 꼭 다운 받으시고 그리고 주위에도 해외여행 많이 가시잖아요. 요즘에 여름철이어서 주위에 뭐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해외 안전여행 앱 꼭 갖고 가시라고 콜센터 번호 꼭 외우시고 앱으로 안전하게 해외여행 다녀오실 수 있도록 많이 홍보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